자, 오늘은 5단원, 물질의 특성이지? 6단원이지? 6단원의 물질의 특성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몇 페이지니? 152페이지지? 152페이지에 물질의 특성을 얘기를 할 건데, 이 물질의 특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뉴런 요 책에는 용해도까지 쭉 나와 있어, 다. 그지? 근데 오늘은 밀도까지만 얘기를 할게. 밀도까지만 얘기를 하고 용해도는 다음 주에 얘기를 하자. 보자. 물질의 특성. 자, 이 특성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물질의 특성을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물질을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 그래서 물질이라고 하는 게 크게 보면은 순물질하고 밑에 나와 있지. 순물질이야. 뭐야 이거? 자, 순물질하고 그 다음에 혼합물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 그지? 이렇게 지금 두 개로 나뉘어져 있잖아. 순물질이라고 하는 건 한 종류의 물질을 얘기를 하는 거고 혼합물이라고 하는 건 두 종류 이상이 섞여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 순물질을 또다시 보세요. hod원소 물질과 화합물로 나눠. 순물질은 hod원소 물질하고 그 다음에 화합물로 이렇게 나눠 놓는 거야. 그리고 밑에 보시면 혼합물을 또 구분했네. 그죠? 자, 혼합물은 균일 혼합물하고 그 다음에 불균일 혼합물하고 이름에서 딱 보이지? 혼합물은 섞여 있는 애인데 균일 혼합물은 말 그대로 균일하게 섞여 있다는 뜻이고 불균일 혼합물은 불균일하게 섞여 있다는 얘기겠지. 그죠? 그러면 순물질을 또 hod원소 물질과 화합물로 나눠놨는데 hod원소 물질 같은 경우에는 원소가 몇 종류란 얘기야? 한 종류란 얘기야. 화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되어 있어. 자, 화합물하고 혼합물을 많이 헷갈려 하는데 화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원소들이 결합이 되어 있어야 돼요. 꼭 체크해줘. 결합. 결합돼서 하나의 종류의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혼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이 그냥 섞여 있는 거. 결합의 개념이 아니야. 섞여 있다라는 개념이야. 화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원소들이 결합되어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물 보자. H2O잖아요. 수소와 산소가 결합되어 있죠. O 하나에 H가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요 덩어리, 요걸 우리는 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물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자기만의 고유한 성질을 갖고 있지. 순물질이 되는 건데 소금물 같은 경우에는 소금하고 물이 섞여 있는 거지 결합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이런 건 혼합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두 종류 이상의 원소들이 결합돼서 자기만의 고유한 성질을 갖고 있으면 그걸 우리는 순물질, 그리고 두 종류 이상의 결합된 애들을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금이라든가 구리라든가 얘네들은 뭐겠어? 한 종류의 원소로만 되어 있죠? 수소라든가 질소라든가 산소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한 종류의 원소로만 되어 있으면 그런 애들은 hod원소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물, 에탄올, 소금과 같이 두 종류 이상이 결합돼서 자기만의 고유한 성질을 가진 걸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요걸 잘 좀 기억해 주셔야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그렇다면 이 혼합물은 뭐냐? 혼합물은 섞여 있는 거라 그랬잖아.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로 나뉠 수가 있어. 이 균일 혼합물은 고르게 섞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한쪽에 치우쳐지지 않고 고르게 섞여 있는 경우, 우리 공기가 바로 대표적인 예지. 공기 같은 경우에는 질소니 산소니 이런 것들이 골고루 섞여 있잖아. 식초라든가 그 다음에 소금물이라든가 설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균일 혼합물에 속해. 근데 불균일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고르지 않게, 그러니까 막 흔들어야 되는 것들, 밑에 뭔가 가라앉는 것들,
자, 이런 것들. 그리고 고체가 섞여 있는 것들은 거의 불균일 혼합물에 속해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얘네들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느냐, 얘네들의 순물질과 혼합물을 어떻게 구별을 해내야 되느냐라는 건데, 그 첫 번째가 가열곡선이 나와 있어요. 우리 물을 끓이면은 물은 몇 도에서 끓는다? 100도에서 끓죠. 그죠? 자, 100도에서 끓고 100도에서 끓는 와중에 온도가 일정하죠. 우리 그 가해주는 열이 상태 변화에 쓰이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해요 라고 1학년 때 배웠었어. 그래서 순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순물질은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온도가 일정해요. 근데 여기 지금 소금물이잖아. 소금물은 혼합물이지. 혼합물은 이 그냥 물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끓어요. 그리고 끓고 있는 동안에 수평한 구간이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자, 혼합물이 순물질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해요. 왜 그러느냐? 자,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는 이유 알고 계셔야 돼. 소금이 물이 끓는 점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 무슨 말이냐면 물이 100도가 되면은 물 액체 사이에 입자 사이 인력이 끊어지면서 기체가 돼서 날아가야 되는데 옆에 있는 소금이 그 열을 또 뺏어가 버리는 거야. 그렇다면 그 물이 끊고 날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충분히 도달이 안 돼. 그래서 더 많은 열을 가해줘야지만이 소금이 뺏어간 것까지 소금이 갖고 간 에너지까지 전부 다 합쳐져가지고 열을 가해주다 보니까 더 높은 온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끓고 있는 와중에 계속 온도가 올라가요. 수평한 구간이 아니라. 이 구간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냐? 소금물의 농도가 진해져서 그래. 왜 그러느냐? 소금이 날아가진 않거든. 물만 날아갔거든. 그러니까 소금물의 농도가 진해지니까 더 많은 열이 필요하게 되겠지. 그래서 계속 온도가 상승하게 되는 거야. 두 가지 기억해줘. 자, 그럼 냉각곡선인데 냉각곡선에서도 마찬가지야. 이번에 얼리는 거지. 물을 얼리면 0도가 돼서 상태 변화가 얼음이 되면서 수평한 구간이 나타나요. 근데 소금물은 더 낮은 온도에서 얼어요. 왜? 물이 어는 걸 소금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리고 물은 얼 때 수평한 구간이 나타나지만 소금물은 얼 때 수평한 구간이 나타나지 않아. 왜? 소금물의 농도가 점점 진해지기 때문에. 그죠? 자, 오케이. 이렇게 가열 냉각 곡선을 보고서는 이게 순물질인지 혼합물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사용한단 말이야. 언제 사용해? 소금물은 더 높은 온도에서 끓네. 물은 100도까지밖에 못 얻지만 소금물은 더 높은 온도에서 끓어요. 이걸 이용하는 게 뭐야? 우리 뭐 국수 끓일 때라든가 계란 삶을 때라든가 물에다가 일단 소금을 넣고 시작하는 경우가 있죠. 라면 끓일 때 스프 먼저 넣으면은 뭐 더 빨리 익힐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게 뭐야? 혼합물을 만들어주는 거야. 혼합물을 만들어서 끓는 온도를 더 높여주는 거야. 그 다음, 이 냉각곡선에서 어는 점이 낮아지는 것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더 낮은 온도에서 혼합물이 되면 더 낮은 온도에서 어는 걸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 우리 얼음에다가 소금 뿌려가지고선 한제라고 해가지고 더 낮은 온도를 얻어내거나 또는 그 눈 내린 날, 겨울철에 염화칼슘 뿌리는 거 있죠. 도로 막 얼고 그랬을 때. 그것도 역시 뭐야? 염화칼슘 뿌려가지고 녹아 들어가면 그게 혼합물이 되거든. 그 혼합물이 되면 어는 점이 낮아져. 그래서 물이 어는 것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액체 상태로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해요. 우리 뒤에서 한 번 더 얘기는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물질의 특성, 우리가 지금 요번 단원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요거야. 물질의 특성. 이 물질의 특성이 뭐냐? 그러니까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야, 성질. 고유한 성질. 그런데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 뭐 물질마다 다 다르겠지. 물질마다 전부 다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물질의 특성을 가지고서는요, 그 물질들을 구별하게 되는 거야. 자, 이것도 별표. 양에 관계없이 일정해야 돼. 물질의 특성은 양이 달라졌다고 해서 달라지는 값이 되면 안 돼. 그래서 겉보기 성질,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밀도, 용해도 이게 이제 그 5단에서 배울 내용들인데 뭐 녹는 점이냐, 어는 점이냐, 끓는 점이냐는 다 알 거고, 그죠? 이건 끓을 때 온도. 물을 몇 도에서 끓어? 100도에서 끓죠. 그러니까 내가 물을 한 주전자 끓여.
그래도 걔는 끓을 때 100도야. 내가 물을 한 컵만 끓여. 그래도 걔는 보글보글 끓을 때 온도 재보면 100도야. 그러니까 양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갖는 거야. 자, 밀도, 용해도는 이제 배우게 될 거죠. 자, 보자. 그러면 끓는 점. 자, 1학년 때 배웠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거는 액체가 기체가 될 때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온도. 그러니까 물이 끓어요. 100도에서요. 물이 보글보글 끓어서 수증기가 됐네. 자, 이런 식으로 될 때 일정한 온도가 나타나죠. 몇 도라고 하는? 100도라고 하는. 자, 그게 물의 끓는 점이 100도인 거죠. 그죠? 왜 그러겠어? 얘가 100도가 됐을 때 액체의 물 입자 사이의 인력을 끊어내고 기체가 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세톤은 보세요. 56도래요. 아세톤은 물보다 끓는 점이 더 낮네? 그럼 조금만 에너지를 받아도 쉽게 날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질마다 끓는 점이 달라요. 그리고 끓고 있는 와중에는 일정한 수평한 구간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물의 양, 물 10ml, 물 20ml가 되어 있네. 10ml와 20ml 보면은 둘 다 100도에서 끓어요. 똑같은 물이면은 끓는 점이 같다는 얘기야. 근데 이 차이는 뭐냐? 10ml는 똑같은 열을 가했을 때 10ml는 더 빨리 100도가 되고 20ml는 더 늦게, 즉 시간 차이가 되는 거지 끓는 점이 달라지진 않아. 그러니까 보기 문제에서 물의 양이 많아지면 끓는 점 높아져야 돼. 이러면 안 돼. 물의 양이 많아지던 적어지던 물질 양에 관계없이 끓는 점은 같은 물질이라면 같은 값을 가져야 돼. 그래서 이 온도가 똑같은 애들은 그래프가 좀 달라 보여도 같은 물질이라 그런 얘기야. 됐냐? 자, 보통 이제 끓는 점의 압력을 1기압으로 기준으로 한단 말이야. 1기압으로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요거 보자. 별표. 끓는 점과 압력.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끓는 점이 물질마다 다른 이유는 뭐겠어요? 끓는 점이 물질마다 다른 이유. 자,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가 된다 그러면은 액체가 기체가 된다 그러면은 이 액체 입자 사이의 인력을 끊어주고 기체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끊어줄 때 필요한 에너지가 물질마다 다른 거야. 왜? 입자 사이의 인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끓는 점이 높다는 얘기는 이거 끊어주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끓는 점이 낮다는 얘기는 이거 끊어주는데 적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즉 인력의 세기가 셀수록 끓는 점이 높아지고요. 인력의 세기가 작을수록 끓는 점이 낮아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위에서 예를 들어 물이 이렇게 입자가 연결되어 있다가 평 하고 날아가려고 그래. 그 날아가려고 하는데 위에서 누르는 힘이 막 세. 즉 압력이 강해. 액체가 기체가 돼서 날아가려고 하는데 외부에서 압력이 높아졌대. 그럼 어떻게 되겠어? 못 날아가겠지. 못 날아가니까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도 높아져요. 반대로 압력이 낮아지면 쉽게 날아갈 수 있잖아. 끓는 점이 낮아져요. 자, 여기야. 압력이 높아져서 끓는 점이 높아지는 대표적인 예가 집에서 쓰고 있는 압력솥이에요. 뭐 전기 압력솥이나 뭐 가스레인지에서 쓰는 압력솥이나 전부 다 어떻게 돼? 완전 무쇠 뚜껑을 가지고 한번 탁 하고 잠그죠. 그죠? 왜? 안에 있는 수증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그리고 그 압력을 견딜 수 있게끔 그렇게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자, 그래서 그 압력을 견뎌. 그러면 내부 압력이 점점 세지면서 끓는 점이 높아져. 물은 100도에서 끓잖아. 하지만 끓는 점이 높아지면 더 높은 온도를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리 시간이 그만큼 빨리 된다라는 얘기지. 근데 반대로 외부 압력이 낮아서 끓는 점이 낮아지는 경우 대표적인 예가 높은 산에서 물을 끓인다. 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산장 같은 데 가가지고 좀 높은 산장에 가서 밥을 익히려고 쌀을 끓이다 보면은 쌀이 좀 설리고 그 이유가 뭐냐? 쌀이 설 익는 이유가 설 익는다는 건 덜 익는다는 얘기야. 자, 쌀이 설 익는 이유가 물은 100도에서 끓어야 되는데 위에 올라가면 산 꼭대기 가면은 기압이 낮아지잖아. 그러니까 끓는 점이 100도가 아니라 100도보다 낮은 온도가 돼버려. 그 온도에서 끓어버리니까 쌀이 제대로 열을 못 받는 거지. 그래서 제대로 안 익게 되는 거야. 그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야? 뚜껑 위에다가 돌 같은 거 얹어 놓으면 돼. 그러면은 그만큼 압력이 세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익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면 쌀이 설익는 이유는 외부 압력이 낮아져서 끓는 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야. 됐니? 오케이. 자, 이번엔 녹는 점인데 이 녹는 점이라고 하는 건 고체가 녹는 거지, 그지? 고체가 녹아서 액체가 될 때. 자, 그럼 고체가 녹아서 액체가 될 때의 요 수평한 구간에 있는 온도를 가지고 녹는 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반대로 이제 가열, 이렇게 쭉 가열하면 고체가 액체가 됐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불 끄고 냉각시키는 거야. 자, 냉각하게 되면 이때 액체가 고체가 될 때의 온도가 있죠? 이때의 온도를 어는 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요거 순수한 물질이면 녹는 점과 어는 점이 같아요. 그러니까 물 같은 경우에는 0도에서 얼잖아. 그죠? 얼음은 0도에서 녹아요. 이렇게 녹는 점과 어는 점이 같은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녹는 점이야. 녹는 점은 고체가 액체가 될 때의 온도죠. 그럼 액체가 기체가 될 때의 온도를 뭐라고 한다? 끓는 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녹는 점과 끓는 점을 알면은 지금 현재 온도에서 무슨 상태로 존재하는지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물을 보세요. 물은 녹는 점이 0도고 끓는 점이 100도죠. 그럼 현재 온도, 현재 뭐 상온에서, 상온이라는 거는 일상적인 온도인데 보통 25도를 얘기를 해요. 25도가 여기 있잖아. 0도와 100도 사이. 그래서 상온에서 물은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A라는 물질이 있어요. B라는 물질이 있어요. C라는 물질이 있어요. A라는 물질의 녹는 점은 마이너스 210도예요. B라는 물질의 녹는 점은 180도예요. C라는 물질의 녹는 점은 2도예요. 그냥 2도. 끓는 점은 끓는 점은 당연히 온도가 더 높겠죠. A의 끓는 점은 마이너스 13도예요. B의 끓는 점은 1120도예요. C의 끓는 점은 86도쯤 돼요. 그럼 상온에서 A, B, C가 무슨 상태로 존재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될 거야. 그럼 여러분은 이제 상온은 대략 20도에서 25도를 얘기를 하는데 흔히 25도로 얘기를 해. 자, 상온이 어디에 있는지만 찾으면 돼. 25도가. 자, 녹는 점과 끓는 점 어디 있어요? 25도는 이쪽에 있죠. B는요. 25도가 어디 있어요? 180도 밑에 있는 이쪽에 있죠. C는요. 25도가 이 사이에 있죠. 그럼 상온에서 A는 무슨 상태로 존재한다? 끓는 점 위에 있으니까 기체로 존재한다. B는 고체로 존재한다. C는 액체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 알겠죠? 좋아요. 옆에 이 빈칸이랑 그 다음에 문제까지 해가지고 153쪽 문제를 좀 해주세요. 153쪽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꼭 풀어야 돼. 괜히 답 듣고 베끼고 그러면 안 돼요. 절대. 풀어주세요. 자, 채점해볼까? 풀었죠? 꼭 풀어야 된다. 여기 좀 어려워. 자, 보자. 1번에. 혼합물은 두 물 종류 이상에 섞여 있다. 5점. 그 다음에 2번은요. 혼합물은요. 다른 성질이 나타난다 그랬는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소금물 생각을 해봐. 소금물은 소금의 성질과 물의 성질을 다 갖고 있죠. 그러니까 혼합물은 그 섞여 있는 물질들의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2번은 X야. 3번에는 흙탕물은 불균일이에요. 흙탕물이 균일하게 섞여 있는 거 본 적 있니? 밑으로는 무거운 애들 밑에 가라앉아 있고 그런 거죠? 이런 거는 불균일 혼합물. 4번에는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결합해 생긴 화합물은 물질이다. 그쵸? 동그라미. 5번도 동그라미. 그쵸? 자, 2번에는 순물질에 해당하는 걸 찾아보세요. 그랬어요. 자, 그 다음 기억이죠.
자, 기억은 순물질 중에서도 뭐에 해당할까? 화합물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은요, 공기는요, 혼합물이죠. 무슨 혼합물? 균일 혼합물이죠. 간장은요, 혼합물이죠. 얘는 불균일 혼합물이죠. 그 다음 리을의 설탕은요, 이거는 순물질이죠. 순물질 중에서도 화합물이죠. 그 다음에 암석은요, 암석은 뭐야, 왜 미음이 두 개야? 자, 요거겠죠? 자, 암석은 혼합물이죠? 불균일 혼합물이에요. 자, 소금은 화합물이죠? 순물질. 자, 이온음료, 혼합물이죠? 균일 혼합물이에요. 알루미늄 호일은요, 얘는 호던소 물질이죠. 여기 지금 화, 균, 불, 화 뭐 이렇게 막 앞글자만 따서 써놨는데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3번에는 물질의 특성이 옳지 않은 것은 바로 2번이죠. 부피. 아까 뭐라고 해서 물질의 특성은 양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 부피는 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죠. 물질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저거는. 부피, 밀도, 길이 뭐 이런 것들은 온도, 얘네들은 물질의 특성이 아니야. 4번에 옳은 것은 종류가 같으면 끓는 점이 1번이 딱 나왔네. 그죠? 1번이죠. 자, 5번에요. A는 순물질이죠. B도 순물질이죠. D도 순물질이죠. 지금 내가 얘기한 A, B, D의 공통점은 수평한 구간이 있다라는 거지. 근데 C는 혼합물이지.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A와 B 중 양이 누가 더 많겠니? 양이 많은 애가 더 나중에 알겠죠? 근데 같은 물질이죠. 그래서 누가 더 양이 많아? A가 더 많겠죠. 그럼 같은 물질은 수평구간이 같은 애가 같은 물질이야. 그래서 A, B가 같은 물질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됐니? 오케이, 우리 밀도까지만 얘기를 할게. 자, 이 밀도라고 하는 거는 밀도는 단위 부피에 해당하는 물질의 질량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단위 부피당 질량값을 얘기를 하는 거야. 말이 좀 어렵네? 그러니까 우리가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의 고유한 양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 지금 나와있죠? 물질의 고유한 양. 그러니까 그 물질이 갖고 있는 양을 의미하는 거야. 윗접시 저울이라든가 양팔 저울 등으로 해가지고 수평 맞추는 개념이죠. 요즘은 전자 저울로 많이 재고 있는데 보세요. 단위 보세요. 질량의 단위가 킬로그램, 그램, 뭐 미리그램 이렇게 돼요. 이거는 내가 양을 얼마나 갖고 오는지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지는 값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물질의 특성 아니에요. 그 다음 부피는 뭐예요?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야, 공간이야, 공간. 자, 그러니까 이거는 세제곱센티미터, 밀리리터, 리터 이런 세제곱미터와 같이 부피는 얼마만큼의 공간을 차지하느냐, 요걸 따져주는 거야. 이것도 역시 물질의 특성이 아니야. 근데 그럼 똑같은 부피당 얼마만큼의 질량을 가졌니?를 따지는 거. 같은 부피 안에서 얼마만큼의 질량을 갖고 있니? 그걸 따지는 게 바로 밀도가 되는 거야. 그 말이야. 단위 부피에 해당하는 물질의 질량. 그러니까 질량을 뭘로 나눴어? 부피로 나눴네. 자, 부피로 나눠가지고서는 이런 식으로 밀도 값을 구해줘야 돼. 이거 꼭 별표야. 밀도 구하는 식이야. 자, 단위 보세요. 간단해요. 질량 단위랑 부피 단위를 그대로 써요. 그램을 세제곱센티미터로 나눴으면은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그램 퍼 밀리리터,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와 같이 질량 단위와 부피 단위를 그대로 이용해서 밀도 단위를 쓰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밀도는요, 단위 부피당의 질량이고 물질의 특성이에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물질이라면 똑같은 부피당 질량이 똑같아야지. 왜? 입자의, 그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배열 상태라든가 입자의 종류가 같기 때문에 그렇죠. 됐다. 그다음 상태에 따른 밀도의 변화해가지고 나와 있게 되는데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에 따라서 밀도가 변해요. 자, 대부분의 물질이라 그랬어. 대부분의 물질은 고체보단 액체보단 기체가 부피가 커요. 야, 부피가 크면은 어떻게 돼? 밀도는 작아져야지.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부피값이 커지면은 밀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지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얘가 커지면은 얘는 작아져야지. 자, 그래서
밀도는 고체가 제일 커요. 그 다음 액체, 그 다음 기체야. 이건 대부분의 물질인데 예외 발표 한번. 누가 예외냐면 물이야. 물론 뭐 수증기가 부피가 제일 큰 건 당연할 거고, 근데 고체인 얼음이 부피가 더 커. 그러다 보니까 밀도가 얼음이 더 작아. 그래서 얼음이 물 위에 뜨잖아. 얼음이 물 위에 뜨는 이유가 밀도가 작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니? 자, 그래서 밀도가 작으면은요, 어떻게 돼? 위로 뜨고, 밀도가 커지면은 밑으로 가라앉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해봐. 스티로폼 1kg이 있어. 스티로폼 1kg. 스티로폼 1kg이 있고, 그 다음, 쇳덩어리 10g이 있어. 당연히 질량은 스티로폼이 더 커요. 1kg이니까. 근데 물 위에 뜨는 건 누구야? 질량이 큰 스티로폼이 뜨네? 왜 질량이 더 큰데 뜨니? 라고 했을 때 스티로폼의 밀도가 작기 때문에 그래.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밀도가 크냐 작냐를 가지고서 우리가 뜨냐 가라앉느냐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고, 온도와 압력에 따른 밀도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 고체나 액체는요, 온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럼 부피가 약간 증가하죠. 부피가 팽창하죠. 부피가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 밀도가 작아지죠?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위로 떠오르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그 부피가 약간 증가해서 밀도가 약간 감소하게 되고요. 반대로 압력은요. 압력은 큰 변화가 없어요. 어떨 때? 고체나 액체일 때. 하지만 기체는 온도와 압력에 큰 영향을 받아.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증가해서 밀도가 감소를 하고요. 또 압력이 증가하면요.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는 감소하잖아. 그러니까 밀도가 증가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밀도를 기체의 밀도는요, 주로 온도와 압력을 같이 표시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 얘기야. 그러면 기준 액체보다 밀도가 큰 물체는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물체는 뜹니다. 물보다 밀도가 작은 얼음은 위에 떠져. 근데 철은 가라앉죠. 와 같이 밀도가 크면 가라앉고 밀도가 작으면 뜬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밀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먼저 사해에는 일반 바다에서보다 몸이 쉽게 뜬다. 자, 사해가 여기 많이 들어봤죠? 보통 바다의 염분이 약 35%이야. 35%. 근데 이 사해는 약 200%이야. 그래서 일반 염분이 매우 높은 호수로 일반 바닷물보다 밀도가 커요. 얘가 밀도가 일반적으로 크기 때문에 쉽게 몸이 떠요. 우리 몸의 밀도보다도 사해의 밀도가 더 크기 때문에 몸의 밀도가 우리 작은 거야. 그래서 몸이 쉽게 뜰 수가 있어. 공기 중에 헬륨 기체를 넣으면 위로 뜨잖아요. 헬륨 기체가 밀도가 작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입으로 분 풍선은 입으로 후하고 불었을 때는 공기의 밀도보다 더 커지기 때문에 아래로 가라앉는 거야. 잠수부도 물속에 들어갈 때 납벨트 치잖아요. 이거 질량을 증가시키는 거야. 즉 밀도를 크게 하는 거지. 물놀이를 할 때 구명조끼 입잖아요. 그럼 부피가 커지는 거지. 그럼 밀도가 작아지지. 그래서 물에 잘 뜨는 거지. 오케이? 자, 뜨거지는 거가 이제 밀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 용해도는 오늘 안 하고 다음 주에 할게. 일단 바로 옆에 6번, 7번 딱 두 문제만 좀 해보자. 6번, 7번 딱 두 문제만 해주세요. 6번, 7번이야. 됐죠? 6번, 7번에, 6번에 보시게 되면, 6번 보자. 물의 밀도는 얼음 밀도보다 작다? 물의 밀도가 작아요? 얼음 밀도가 작아요? 물의 밀도보다 얼음 밀도가 작다. 그쵸? 얼음이 더 작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야. 물보다 밀도가 큰 물질은 물 위에 뜬다. 밀도가 작은 애가 떠야죠. 고체 밀도는 압력에 따라 큰 변화가 없다 그랬죠? 질량이 같을 때 부피가 크면 밀도는 작죠. 그죠? 기체의 밀도가 나타날 때 온도 압력 같이 표현. 그렇죠. 기억 미음이네요. 그래서 답은. 자, 이거는 7번 어떻게 돼야 돼?
그냥 부피분의 질량 그대로 해주면 돼. 얘는 이 단위는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자, 얘는 어떻게 돼? 0.4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얘는 1.5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와 같이 부피분의 질량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156쪽으로 가자. 156쪽에 끓는 점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야. 이 끓는 점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 에탄올 5ml를 가지 달린 시험관에 넣고 끓임 쪽을 넣습니다. 이 끓임 쪽이라는 말이 나오네. 이거 체크 한번. 끓임 쪽. 자, 이거야. 여기 밑줄 치자. 끓어 넘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끓임 쪽을 넣어요. 됐죠? 자, 그 다음 에탄올을 물중탕을 해야 됩니다. 그랬죠? 물중탕을 해야 되는데 이 물중탕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에탄올이라든가 메탄올이라든가 이런 알코올 종류들은요. 어떻게 돼? 쉽게 타. 그러니까 가연성이야. 불이 나기 쉬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중탕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에탄올과 메탄올을 용량을 달리 해가지고 온도 변화를 측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보세요. 5ml짜리 에탄올과 10ml짜리 에탄올은 78도에서 끓었고 메탄올은 둘 다 65도에서 끓었대요. 자, 그러니까 같은 물질은 같은 온도에서 끓는구나를 보여주는 거고 양이 많으면은 더 늦게 끓는구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물질을 구분하는 특성이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오케이, 157쪽 또 해보자. 157쪽이다. 자, 157쪽 시작. 다 풀었죠? 자, 보자. 1번 해보자. 메탄올과 에탄올의 끓는 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렇죠. 4번이지. 끓는 점으로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 끓는 점이 다르잖아. 물질이 다르니까. 그 다음 2번에 1은 A와 C는 같은 물질이다. A와 C는 같은 물질이다. 어떻게 알아? 계속 가열하다가 온도가 일정해지는 온도가 있죠. 일정해지는 온도. 그죠? 그게 끓는 점이죠. 근데 A는 60도에서 일정해지고 C도 60도에서 일정해지니까 끓는 점이 같은 거야. 그래서 같은 물질이란 얘기야. 그래서 O고요. 끓는 점이 가장 높은 것은 C이다. C는 몇 도에서 끓어요? 가장 높은 것은 B이다. B는 몇 도에서 끓어요? 97도에서 끓죠. D는 82도에서 끓죠. 그래서 2번도 오네요. 3번에 A가 C보다 양이 더 많다. 누가 먼저 60도에 도달했어 지금? A가 먼저 도달했네. 그럼 양이 많은 거야 적은 거야? 적은 거죠. A가 더 적어요. 그래서 X. 4번에 가장 먼저 끓기 시작한 것은 D이다. 자, 쭉 온도가 가다가 일정해지는 구간이 어딨니? 라는 거죠. 얘는 10분부터 일정해지죠. 얘도 10분부터 일정해지고 얘는 8분부터 일정해지고 얘는 6분부터 일정해지죠. 먼저 끓는 건 A, 그 다음 B, C, D는 같은 시간에 끓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주의할 거는 이거야. 끓는 점이 높으니까 더 나중에 끓여야지 그러면 안 돼. 끓는 점이 높으니까 나중에 끓여야지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을 보셔야 돼. 자, 3번에 보시게 되면 양은 이라고 했죠. 양 누가 제일 많겠어? 나중에 도착하는 C, 그 다음 B, 그 다음 A. 그쵸? 그 다음 4번에 여기 이쁘게 잘 나왔네. 그죠?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면은 70도에서 물이 끓는데요. 그죠? 물이 끓는 점의 기준 끓는 점은 100도이다. 그죠? 100도죠? 해발 0도에서 100도. 압력이 증가하면 끓는 점도 높아진다. 자, 여기 보면은 압력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끓는 점 낮아진 거죠. 그럼 반대로 압력이 증가하면 끓는 점 이렇게 압력이 증가하면 끓는 점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D는 맞아요. 디귿에 물보다 소금물에서 달걀이 빨리 익는 까닭을 설명할 수 있다. 이거는 압력과 끓는 점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거고 물과 소금물을 비교하는 거는 순물질과 혼합물을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비교하는 가치가 달라. 그죠? 그래서 디귿은 틀려. 그 다음 리을은 높은 산에서 냄비로 밥 주면 설리는 까닭을 이걸로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리을도 맞고 미음은
감압 용기에 물을 넣고 공기를 빼면 물의 끓는 점이 낮아진다. 감압 용기라는 건 압력 공기를 빼내는 장치야. 그러니까 뜨거운 물을 넣고 공기를 막 빼내잖아. 그러면은 그 뜨거운 물이 갑자기 보글보글 끓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겠어? 공기를 빼내면 압력이 낮아지니까 끓는 점도 같이 낮아져서 끓는 점에 도달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압력이 낮아지니까 끓는 점이 낮아져요를 표현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디귿 빼고 다 맞아. 기역, 니은, 리을, 미음이 돼야 돼요. 자, 이번엔 밀도 측정에 대한 설명이야. 액체의 밀도를 측정하는데 액체의 밀도를 측정할 때는요. 빈 비커의 질량을 알고 액체를 넣은 비커의 질량을 알고 그러면 요 질량에서 비커의 질량을 빼주면은 액체의 질량이 되겠지. 그리고 눈금 실린더에다 넣어가지고 부피 재는 거야. 자, 그 다음 고체의 밀도 측정을 요걸 좀 잘 봐. 철조각이라든가 이렇게 일정한 모양을 갖지 않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고체를 녹이지 않는 액체에다 집어넣는 거야. 고체를 녹이지 않는 액체에다 집어넣는 게 중요해. 자, 철조각은 뭐 그냥 물에 넣어도 되잖아. 자, 물을 집어넣었더니 20ml짜리 눈금 실리도에다 물을 집어넣은 데다가 얘를 집어넣었더니 요 부피가 증가하겠죠? 그럼 그 증가한 만큼이 바로 이 철조각의 부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과 에탄올의 빈 비커 질량, 그 다음 액체 넣은 질량, 그 다음에 액체, 그래서 빼면 액체의 질량, 부피 재고, 밀도 재보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 다음 철과 알루미늄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야. 눈금 실린더의 눈금이 22, 얘는 23이 됐다 그랬죠? 아까 처음 시작이 20이었잖아. 철은 그래서 부피가 2ml고 알루미늄은 3ml라는 얘기죠. 이해되죠? 질량을 재고 그 다음 밀도를 부피분의 질량으로 재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질들마다 다르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야. 됐니? 자, 옆에 것도 역시 해보셔야 돼. 159쪽 해보자. 꼭 문제를 좀 풀어줘. 159쪽. 다 했니? 자, 잠깐 멈추고 빨리 좀 풀어봐줘. 자, 보자. 1번 보자. 옳은 것은 질량이 클수록 밀도도 크다. 이거 왠지 맞는 말 같지, 그지? 하지만 여기는 지금 뭐가 안 나와 있어? 부피값이 안 나와 있죠. 부피가 일정할 때라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부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질량이 큰데 부피도 클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말이야. 그 다음 니은에 부피가 같으면 똑같은 얘기야 지금. 여기는 질량 값이 안 나와 있죠? 그죠? 그 질량에 따라서 밀도 달라지겠지. 디귿에 부피, 질량,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다. 물질의 특성이는 누구밖에 없어? 밀도만 물질의 특성이야. 부피와 질량은 물질의 특성이 아니야. 리을에 물질 상태가 같을 때 밀도가 다르면 다른 그쵸? 상태가 같은데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잖아. 밀도가 다르면 다른 물질이죠. 상태가 고체일 때보다 액체일 때 밀도가 항상 더 크다. 우리 예외가 하나 있었죠. 누구야? 물은 예외였죠. 그래서 이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 맞는 건 누구밖에 없네? 리을밖에 없네. 그죠? 리을 하나예요. 자, 2번에는 AB의 밀도, A의 밀도 어떻게 돼? 부피분의 질량 그대로 해주면 돼. 20분의 40. 그죠? 2네요. 2g/cm 세제곱 센티미터. B는요. 20분의 10. 0.5네요. 그죠? 0.5g/cm 세제곱 센티미터. 자, 3번에는 옳은 것은 자, 3번에 부피가 모두 같을 때 질량이 가장 큰 것은 납이다. 그러니까 밀도라는 게 부피분의 질량, 즉 단위 부피당 질량이잖아. 부피값이 똑같으면은 질량은 밀도가 큰 납이 가장 클 거예요. 그죠? 그래서 3번이 옳은 거야. 그 다음 4번에 물 글리센에 떨어뜨렸더니 글리센이 가라앉아서 그럼 글리센의 밀도가 큰 거지. 물 식용유 떨어뜨렸더니 식용유 위에 떴어. 그럼 식용유의 밀도가 작은 거지. 그러니까 식용유가 제일 작고 그 다음 물, 그 다음 글리세린이 제일 큰 거죠. 밀도가. 자, 5번에 소금을 넣었대요. 그럼 질량 증가하는 거지. 그죠? 질량이 증가하니까 밀도는 어떻게 돼? 증가하겠죠. 소금물에다 소금을 넣게 되면 밀도가 증가해요.
자, 공기를 가열했대요. 그럼 부피가 커지겠지. 부피가 커지면 밀도는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감소하는 거죠. 잠수함 내부의 빈 공간에 물을 채웁니다. 물을 채우면 질량이 증가하죠. 질량이 증가하면 밀도도 커지죠. 그래서 밀도가 증가해요. 그래서 가라앉는 거예요. 구명조끼에 바람을 넣었어요. 그럼 부피가 커지죠. 부피가 커지면 밀도가 작아지죠. 그래서 감소한다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뒤에 문제는 몇 번까지 해야 돼? 1번부터 용해도 전까지 16번까지야. 1번부터 16번까지만 해줘. 16번까지 하고 우리 같이 풀이하도록 합시다. 자, 1번부터 16번까지 시작. 다 풀었죠? 어려운 게 있을 거야, 분명히, 그지? 모르는 거는 미리 좀 한번 풀어본 다음에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해. 그냥 무턱대고 설명만 들으면 안 돼요. 자, 보자. 1번 해보자. 일본의 순물질에 대한 옳은 것은 고르시오. 그랬는데. 금, 순물질이죠? 자, 근데 순물질 중에서도 어느 거에 해당하니? 호원소 물질이냐, 화합물이냐? 이거는 호 원소 물질에 해당해요. 그 다음, 니은, 순물질이죠? 이거는 화합물이죠. 디귿은 혼합물이야. 근데 균일이냐, 불균일이냐, 또 그걸 또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이거는 균일 혼합물이죠. 소금은 순물질이죠. 화합물에 속하는 거죠. NaCl. 그죠? 합금은요. 혼합물이에요. 균일 혼합물이죠. 합금은 그 금속을 녹여가지고 섞는 거기 때문에 균일이야. 근데 암석은 아니죠. 암석은 혼합물인데 불균일 혼합물에 속해요. 이런 것들 하나씩 다 적을 수 있으셔야 된다.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 이거는. 나오는 예시들이 거의 비슷비슷하거든. 자, 그 다음 2번에는 옳은 것은 그랬는데 5번에 성분 물질 성질을 유지한 채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금의 성질과 물의 성질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 안에 그대로 녹아 있는 거야. 그죠?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 옳은 거야. 자, 3번에 측정한 것보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이게 지금 나프탈렌하고 파라디클로로벤젠이라는 거를 각각 녹였을 때는 녹는 점이 얘가 여기고 얘가 여기였어. 근데 요거 그래프, 둘을 섞은 거야. 섞어서 녹였더니 신기하게 원래 성분 물질이 가지고 있는 녹는 점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녹아요. 그러니까 고체 혼합물을 녹였더니 더 낮은 온도에서 녹았네.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해 주는 거냐라는 거지. 나프탈렌 순물질 맞죠? 녹는 점이 약 80도 맞죠? 순물질은 녹는 동안의 온도가 일정하지, 혼합물은 녹는 동안 일정하지 않다. 그쵸? 요거 녹는 동안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 거 보이죠? 순물질은 녹는 동안 일정하죠. 근데 5번 체크해줘. 혼합물의 녹는 점은 성분 물질의 녹는 점의 평균값이다 그랬는데 아니야. 성분 물질의 녹는 점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녹아요. 평균이 아니야. 중간이 아니라 더 낮은 온도에서 녹는다는 얘기야. 이게 녹는 점 내림 현상인데 이런 걸 이용하는 예로 퓨즈가 이제 전기기구 같은 거에서 과전류 흘렀을 때 쉽게 녹게끔 하는 거죠. 퓨즈나 우리 땜납 하는 거 있죠. 땜납. 납땜질 한다라 그러죠. 납땜질 할 때 쓰는 그 금속이 바로 땜납이죠. 그것들은 쉽게 녹여야 돼. 금속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혼합물을 이용해서 녹는 점을 낮춰주는 거야. 그래서 3번에는 5번이 되고 4번에 끓는 점 옳지 않은 것은 3번에 고산지대에서 압력밥솥을 이용하여 밥을 짓는다. 혼합물의 끓는 점과 어는 점에 대한 얘기야. 1번 납과 주석을 혼합하여 땜납을 만든다. 방금 위에서 얘기한 게 바로 요거야. 땜납이 혼합물을 만들어서 녹는 점을 낮춰주는 거야. 동그라미. 추운 겨울에 바닷물이 잘 얼지 않는다. 바닷물은 뭐야? 혼합물이죠? 그래서 물보다 어는 점이 훨씬 낮아. 그래서 겨울이 돼도 안 어는 거야. 눈이 내리면 염화칼슘을 뿌려 빙판길을 생기는 걸 막는다. 이거 염화칼슘 뿌려서 혼합물 만들어서 어는 점을 낮춰주는 거야. 라면 끓일 때 스프를 먼저 끓이면 면이 더 빨리 익는다. 이거 스프를 넣어서 혼합물 만든 거죠. 그래서 끓는 점을 높여주는 거죠. 근데 3번에 이거는요. 압력과 끓는 점과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야. 혼합물이냐 아니냐의 개념이 아니야.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거.
자, 5번에 물질의 특성 한번 다 찾아보자. 먼저 맛. 이거 맞아요. 맛. 그 다음 밀도, 질량 안 되죠. 자, 그 다음 색깔. 그 다음 부피 안 돼요. 그 다음 농도도 안 돼요. 얼마나 녹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농도 값이기 때문에. 그 다음 용해도인데요. 어는 점. 그 다음에 결정 모양. 자, 맛이나 색깔이나 뭐 결정 모양이나 요거는요. 겉보기 성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겉보기 성질. 그래서 그 물질을 봤을 때 겉의 모양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6번에는 옳은 것은이네요. 옳은 것은이라고 했는데, 자, 지금 고체를, 이런 거 문제 나오면 뭘 가열했는지를 잘 좀 보셔야 돼요. 여기는 지금 뭘 가열해서 고체 가열했다 그랬죠? 그럼 여기 고체부터 시작이야. 그럼 뭐가 돼? 고체가 액체가 되겠네? 그리고 액체가 됐겠죠? 그죠? 자, 그럼 B는 고체가 액체가 될 때의 온도니까 뭐예요? 녹는 점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1번 많이 쓰는데 1번이라고 하면 안 돼. 이건 액체가 기체가 될 때 온도를 얘기하는 거야. 끓는 점은. 자, 그래서 6번에 옳은 것은 몇 번? 2번. 양이 많아지면 A 구간이 길어진다. 무슨 말이에요? A 구간이 길어진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양이 많아졌을 때 뭐 T 온도가 높아진다 그러면 안 돼요. 자, 7번에 옳은 것은 에탄올 끓는 점은 78도 맞네요. A, B 다 78도에서 끓죠. 10ml 에탄올도 그렇고요. 그죠? 자, A는 에탄올 20ml냐? 아니죠. 빨리 끓었으니까 얘는 더 작은 애겠죠. B가 20ml겠죠. 그 다음 아세톤 10ml를 시험하면 B와 같은 결과 안 되죠. 아세톤은 다른 애잖아. 에탄올하고 다른 물질이니까 끓는 점이 달라? 다 틀려요. 요거야. 에탄올 증기는 불에 붙기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물중탕으로 씁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오케이. 그래서 몇 번? 2번이 되겠네요. 자, 8번에는 해석이 옳지 않은 것 골라주세요. 뭐냐. 물질의 양은 B와 C, B, C 중에서 누가 더 많은 거야? B가 더 많은 거죠. 왜? 어느 점에 도달하는 온도가 더 느려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이 더 느려졌기 때문에, 그죠? B, 이거 부등호 표시만 바꿔줘. 자, 나는 뭐가 틀렸다? 요게 잘못됐다.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얼기 시작한 애는요. 쭉 이렇게 시간을 보셔야 돼. 쭉 가다가 가장 먼저 수평한 거에 도달하는 게 누구야? A죠, A. 그래서 A. 나머지는 다 맞아요. 9번에 옳은 것은 그랬는데 옳은 것은 4번에 양이 많아져도 BC 구간의 온도는 변하지 않는. 그렇죠. 양이 많아져도 이 온도가 수평한 구간을 이루고 있는 이 온도가 변하면 안 돼요. 양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옆으로 이동하는 거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시간이 더. 그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지. 온도가 높아지거나 녹는 점이 높아지거나 그러면 안 돼. 옳은 것은 4번이야. 자, 10번 해보자. 액체 상태의 네 가지 물질을 냉각했을 때 가장 높은 온도에서 고체가 되는 것. 높은 온도에서 고체가 되는 것은 당연히 누구겠어? 나프탈렌이겠죠. 그죠? 이게 다 액체 상태였을 때 가장 낮은 온도에서 기체가 되는 거. 기체가 가장 낮은 온도에서 되는 거. 끓는 점이 제일 낮은 애 얘기하면 되죠? 에탄올이 되는 거죠. 이거보다 쉽죠? 자, 11번 보자. 옳은 것은 그랬는데 옳은 것은 이게 바로 감압용기야. 뜨거운 물을 넣고 90도씨 뜨거운 물을 넣고 용기를 빼내는 거지. 용기에 공기를 빼내는 거지. 공기를 빼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공기가 빠지면서 압력이 낮아진다 그랬지. 내부 압력이 낮아지니까 끓는 점이 낮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것은 5번이죠. 감압용기는 압력이 낮아서 끓는 점이 낮아진다 그랬어. 그래서 12번에는 밀도에는 밀도에는 그래. 질량으로 나눠서 질량을 틀렸고 상태가 변해도 밀도 상태가 변하면요 부피가 달라져요. 상태에 따라서 밀도는 달라져요. 땡이죠. 부피가 같으면 밀도가 큰 물질이
질량이 크다. 그쵸? 부피분의 질량이 부피가 같으면 밀도가 질량이 큰 거죠. 질량은 미리터. 자, 그 다음 13번에는 물에 넣었을 때 가라앉는 물질들이 있는데, 물의 밀도는 얼마라고? 물의 밀도가 1이야, 1. 자, 그러면은, 가라앉는다는 얘기는 1보다 밀도가 작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13번에 부피분의 질량을 했을 때, 부피분의 질량을 했을 때, 1보다 작은 값을 나눠내가지고, A, B, D, A, B, D. 13번에 A, B, D. 14번에 물에 얼음을 넣으면 얼음이 뜬다. 왜 얼음이 떠? 밀도가 작기 때문에 그렇죠. 밀도는 얼음이 더 작은 거예요. 자, 옳지 않은 거. 얼음이 녹으면 부피가 증가한다. 얼음이 녹으면 얼음이 됐을 때 부피가 증가해서 밀도가 작아지는 거지. 오히려 얼음이 녹으면 부피가 감소하는 거죠. 14번은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네요. 자, 15번에 옳지 않은 것이네요. 옳지 않은 것. 3번은 10도에서 밀도는 0.02보다 크다 그랬는데 10도가 되면은 자 0도씨 1이야 그래서 밀도예요. 기체의 밀도야. 근데 10도가 되면은 온도가 높아지니까 부피가 어떻게 되겠어? 부피가 작아지겠지. 자 부피가 작아지면 밀도는 어떻게 돼야 돼? 작아져야죠. 그래서 이거보다 작다라고 얘기해야지. 15번은 3번이 아는 거야. 자 마지막 16번에 밀도와 관련된 것이라고 그랬는데 뚜껑을 열면 기포가 많이 발생한다. 이거는 뒤에 이제 용해도를 얘기하는 용해도에서 나올 거예요. 이거는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여튼 밀도에 관련된 얘기는 아니야, 기억은. 자, 그 다음에 자동차의 냉각수에 부동액을 넣는다. 이 부동액이 혼합물이에요. 냉각수로서 혼합물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혼합물은 0도에서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얼죠. 그래서 얻은 점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물 쓰면 어떻게 0도면 땅땅 얼어버리잖아. 그죠? 이게 사회에서 일반 바닷몸에 쉽다. 그쵸? 사회가 되면은요. 사회는 일반 바닷몸에 일반 바닷보다 몸이 쉽게 뜬다라는 거. 이거는 밀도에 관련된 거죠. 공기압에 관련했더니 열기가 떠오른다. 이것도 밀도에 대한 얘기죠. 밀도에 대한 얘기고 니유는 혼합물의 성질에 대한 얘기고 기억은 나중에 배울 용해도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5번이 돼야 돼. 16번은.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다음 주에 용해도 하자. 용해도가 좀 어렵기 때문에 따로 떼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오케이, 수고했어요.